오토데스크 마야 2019 3D 그래픽 입문 강좌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마야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바로 모델링 쪽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에 있는 이 상단 메뉴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메뉴 타입 리스트 상에서 보게 되면은 모델링 부분이 있죠. 다른 타입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타입 선택에 따라서 메뉴의 구성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델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메쉬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모델링 관련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놓은 전체 강의를 이용해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초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능들을 일일이 하나씩 메뉴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루하고 기능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들을 일일이 하나씩 메뉴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초보자 입장에서 또 마야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폴리곤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잘 참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모델링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D 그래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 3D 그래픽에 있어서 바로 이 모델링이라는 이 행위는 결국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3차원 공간상에서 바로 가상의 물체를 만드는, 바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물체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 됐든 동물, 식물, 기계,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그 형태가 이렇게 단순하든 복잡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를 베이스로 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모두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의 정보를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지오메트리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입장에서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입체를 다루기 위해서, 입체의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최소한의 형태가 있겠죠. 그 형태는 결국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큐브 같은 형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용자는 의식적으로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큐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은 3D 그래픽 내부에서는 이것을 결국에는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쪼개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큐브뿐만 아니라 콘, 스피어, 볼, 토르소, 여러분들이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삼각형을 생각하지 않고 모양을 만들더라도 결국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는 최종적인 그런 단계에서는 삼각형으로 다 쪼개서 모든 것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인 이 삼각형은 3D 그래픽에 있어서 가장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최소한의 근원적인 정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이를 쓰든 3ds max를 쓰든 후디니를 쓰든 시네마 4D를 쓰든 그런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전부 다 근본적으로 이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사용자는 이렇게 삼각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각형 기준으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각형을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그 각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베이스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 이상의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식으로 각이 많은 그런 형태를 보통 N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삼각형은 바로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되겠죠. 사각형은 렉탱글. 모델링적인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사각형이라든가 N곤 같은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3D 그래픽 내부에서는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삼각형으로 다 쪼개진 상태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링 행위를 해 나갈 때, 작업을 해 나갈 때는 렉탱글이라든가 N곤 형태로 이용해서 복잡한 형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서는, 즉 모델링 다음 단계, 애니메이션을 하든 렌더링을 하든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을 베이스로 해서 모델링을 하시든 간에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삼각형으로 다 쪼개진 상태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제가 지금 표현을 삼각형으로 쪼개진다는 그 말뜻은 개별적인 삼각형 하나하나 단위로 쪼개진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만들 때 사각형 N곤 형태로 만들더라도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다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3D 그래픽에 있어서 모델링이라는 그 행위는 가상의 3차원 공간상에서 가상의 형태를 만드는, 그 형태는 바로 기하학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하학적인 정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삼각형이라는 사실. 물론 사용자는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이라든가 N곤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전부 다 삼각형으로 다 치환이 돼서 바뀌어서 전부 다 개선이 된다는 사실.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모델링이라는 행위가 지오메트리 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기하학적인 정보를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야에서는 이제 그 기하학적인 정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넙스라고 불리는 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폴리곤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 넙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단점이 있기도 하고, 실제 그 작업상 봤을 때 넙스 방식에 비해서 폴리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마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폴리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모델링 기능이 발전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넙스 쪽 기능이 거의 발전이 없는 상태가 꽤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사용자는 지오메트리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넙스 또는 폴리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넙스 방식은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브라고 불리는 이 정보를 사용해서 면의 구조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커브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두 가닥에. 지금 이제 이 라인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면의 그 기본적인 쉐입, 그런 형태를 토대로 해서 바로 중간에 면을 이렇게 이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울기, 그 모양에 따라서 면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방식이 바로 넙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일단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그 곡률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왜냐면 이제 그 커브의 모양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이런 그 커브 모양을 정교하게 잘 만들면 만들수록 상당히 이제 부드러운 곡면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뛰어난 품질의 곡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직도 그 일부 산업 디자인 영역,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아직도 넙스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부드러운 그 곡면체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바로 이제 이렇게 닫혀 있는 단일 구조, 이제 솔리드 형태로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폴리곤 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폴리곤 큐브를 생성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폴리곤 큐브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넙스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큐브를 생성하게 되면 폴리곤과 달리 닫혀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면은 결국 개별적인 오브젝트 형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 구조적으로 완전히 그 접합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그 어떤 면 구조를 생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영역을 이제 닫기 위해서 반대로 꺾여져 있는 디귿자 형태로 면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접합을 하려고 해도 넙스 방식에서는 접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완전히 닫혀있는 솔리드 형태의 물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큐브, 완전히 그러니까 빈틈없이 닫혀있는 큐브 형태라든가 스피어, 토로소 이런 형태를 넙스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커브 베이스가 아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베이스로 한 이 폴리곤이란 말 자체가 사실 이제 그 바로 다면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룰 때는 이제 그 삼각형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삼각형 두 개를 이어붙인 이런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사각형 이상의 다면체 구조로 사용해서 역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트라이앵글이라든가 쿼드, 엔곤 이런 식으로 각을 갖고 있는 각져 있는 어떤 페이스, 그 면 단위로 해서 그 면을 계속 이어붙여서 연장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붙여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완벽한 이제 그 솔리드 형태로 물체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고 아주 쉽게 커트를 하거나 잘라내거나 분리를 하거나 쉽게 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폴리곤은 얘기한 대로 이런 삼각형, 사각형, 엔곤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면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면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딱딱한 느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딱딱하게 보이는 그 면의 상태를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마치 이제 그 넙스처럼 이런 부드러운 곡면 상태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 면을 100개를 사용할 것을 똑같은 형태 구조 안에서 1000개로 나눠서 만들게 되면은 면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즉 면이 가지고 있는 밀도가 증가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면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면수를 늘려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해서 딱딱한 면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페이스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페이스 수를 이제 증가시켜서 모델링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서브 디비전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의 그 폴리곤 모델링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서브 디비전 테크닉은 이제 거의 이 주력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FX 특수효과라든가 시각 특수효과 분야라든가 애니메이션 쪽 분야는 서브 디비전을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직 게임 분야라든가 일부 뭐 제품 모델링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그런 분야에서는 서브 디비전 테크닉을 부분적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뭐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이 서브 디비전 테크닉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 페이스 수를 증가시켜서 모델링하는 방식에 비해서 메모리 소비율이라든가 CPU 저항을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 자체가.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그래픽 카드의 가속 기능을 사용해서 서브 디비전을 가속화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이 있어서 이 면의 구조가 좀 딱딱해 보이는,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런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그 마야에서는 지오메트리 정보를 생성하는 그 방식으로 넙스, 폴리곤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해 주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이 넙스 방식보다는 폴리곤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델링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제 시간적으로 이 넙스를 같이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제한이 있고 또한 어차피 이제 지금 시대 자체가 3D 그래픽의 모델링 작업이 거의 90% 이상 폴리곤 방식으로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좀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넙스의 학습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폴리곤 방식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념적인 그런 차이는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비교 작업은 종종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사용자가 넙스 방식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든 또는 폴리곤 방식으로 작업을 하든 바로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간에 결국 사용자가 만든 그 모델링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삼각형 형태로 쪼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3D 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핵심적인 기하학적인 구조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용자가 이렇게 그 어떤 넙스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큐브 형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상태를 그냥 유저의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물체가 넙스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자각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마야 내부에서는 인사이드 쪽에서는 그 넙스 대상이 바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역시 이제 그 폴리곤 방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면을 사용해서 폴리곤 방식으로 이렇게 큐브를 모델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외관상으로 볼 때는 사각형 폴리곤 오브젝트라고 인식이 되겠지만은 마야 내부에서는 역시 똑같이 삼각형으로 쪼개진 상태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뭐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굳이 그냥 처음에 모델링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삼각형으로 쪼개느냐. 네.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3D 그래픽이 어떤 그 입체 정보를 처리를 할 때 입체 정보를 계산을 할 때 가장 그 최소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의 형태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삼각형은 단순하게 제 모델링 관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이후에 전개가 될 애니메이션 또 특수효과 또 뭐 쉐이딩 또 라이팅 결국 뭐 렌더링 그러니까 이런 그 계산을 위해서 물체는 삼각형 구조로 쪼개져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모델링 관점을 위해서만 삼각형으로 굳이 쪼개야 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뭐 렌더링 이런 연산이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계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연산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수학적인 알고리즘, 컴퓨터 그래픽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보를 처리를 할 때 바로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물체는 뭐 그 방식이 이제 뭐 넙스로 시작을 해서 모델링이 되어 있든 폴리곤으로 했든 간에 아니면 이제 폴리곤을 서브 디비전으로 바꿔서 했든 간에 결국에는 내부에서는 삼각형 형태로 쪼개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분할이 되는 쪼개지는 이 과정이 암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쪼개라고 하지 않더라도 마야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쪼개줍니다. 물론 이제 그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이 삼각형으로 쪼개는 그 방식을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고 데이터를 좀 더 최적화시켜서 뭔가 작업을 해 나갈 때 그런 성격의 작업을 하게 되고 보통은 그냥 알아서 마야가 쪼개주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 스킬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원하는 형태를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야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런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렌더링 작업을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다각형 구조 또는 어떤 물체로부터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쪼개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바로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셀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그 면이 있는데 이런 그 면의 구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 구조로 쪼개지는 그 과정을 연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이 넙스 방식의 오브젝트하고 폴리곤 방식의 오브젝트의 그 물리적인 차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이제 구체적인 모델링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특징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크레이트 바로 이제 그 오브젝트 메뉴에 보게 되면 넙스 프리미티브가 있고 폴리곤 프리미티브가 있죠. 자, 넙스 프리미티브란 얘기는 바로 넙스 방식으로 프리미티브 기초 도형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폴리곤 프리미티브는 당연히 폴리곤 방식이 되겠죠. 폴리곤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지오메트리 정보 형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폴리곤 프리미티브에서 바로 플랜을 하나 생성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그냥 단순한 평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T키를 눌러서 width, height 1로 해놓은 상태에서 단지 이제 그 서브디비전 그 레벨을 3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 곱하기 3 면수를 가지게 되니까 결국 9개의 면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페이스 컴포넌트로 전환을 해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보면 그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폴리곤 오브젝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엣지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 엣지를 더블 클릭, 그럼 이제 인접한 그 엣지가 자동 선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 툴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꺾어 놓죠. 이 부분도 더블 클릭, 이번엔 위쪽으로 꺾어 놓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저 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폴리곤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딱딱한 면 구조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옆으로 이동을 해놓고 이번에는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이지만은 모델링 방식이 NURBS인 NURBS 프리미티브의 플랜을 생성을 해봅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이 폴리곤 방식과 달리 그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는 면 구조가 없죠. 하지만 바로 이제 그 인풋 쪽에 있는 Construction History 노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Make NURBS Plan 1이라는 노드가 붙어 있죠. 실제로 이제 바로 이 노드 에디터 상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NURBS Plan Shape을 선택해서 Input and Output 그러면 바로 후방 쪽에 Construction History 노드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노드의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patch uv 값을 3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언뜻 보기에는 폴리곤 오브젝트하고 비슷한 구조로 면이 분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있으면은 역시 이제 똑같은 컴포넌트 선택 마킹 메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폴리곤 오브젝트하고 메뉴 이름이 다릅니다. 폴리곤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엣지, 벌텍스, 페이스 이 단위인데 NURBS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아이소팜, 서페이스 포인트, 컨트롤 버텍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컨트롤 버텍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폴리곤에 있어서 그 벌텍스 포인트하고 마찬가지로 포인트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한 포인트를 바로 이동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쪽에 있는 그 라인의 모든 벌텍스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서 여기서 했던 것과 폴리곤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래로 이동을 시켜 놓고 이쪽에 있는 그 벌텍스를 좀 다 선택을 해서 Shift 키를 사용해서 다중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이동 비슷하게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브젝트 모드.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한쪽은 NURBS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플랜이고 한쪽은 폴리곤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두 모델링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비슷한 행위로 물체를 왜곡을 가했을 때, 변형을 가했을 때 그 결과상에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NURBS 방식이 훨씬 더 그 곡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곡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폴리곤은 면의 구조가 딱딱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이번에는 크레이트의 폴리곤 스피어로 생성을 해보죠. 폴리곤 이제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모양을 봤을 때 일단 이제 히스토리 쪽에 있는 그 서브디비전 액세스 하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17 정도로 줄여놓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특징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각형 면을 중심으로 해서 면이 접합이 되어 있고 코너 쪽에서는 바로 이제 일부 삼각형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벌텍스 모드 상태에서 특정 벌텍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보죠. 드래그. 네, 그러면은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폴리곤 형태가 딱딱한 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같은 식으로 넙스 프리미티브 스피어. 역시 이제 이 넙스 스피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값 중에서 섹션과 스팬 값이 있죠. 이 값을 충분히 증가를 시켜줍니다. 두 개의 속성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해서 약간 면을 늘려줍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의 밀도와 좀 유사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똑같진 않더라도.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컨트롤 벌텍스 선택, 특정 벌텍스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바로 넙스 폴리곤.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왜곡을 가했을 때 그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좀 러프하게 거칠게 이렇게 면이 왜곡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왜곡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이 모델링 방식을 폴리곤이 아니라 넙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넙스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바로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구조의 솔리드한 상태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곤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음새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브젝트가 이제 부분적으로 잘려져 있는 절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이 폴리곤 오브젝트는 완전히 완벽하게 닫혀 있는 클로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넙스 스피어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는 이제 완전한 솔리드 상태로 보이죠. 하지만 이 와이어 흐름을 이제 유심히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두께에 비해서 좀 두꺼운 라인이 보이죠. 바로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바로 이음새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접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폴리곤 스피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속성 중에 보게 되면 엔드 스윕이 360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이 반원 형태를 갖고 있는 커브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하나의 면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360도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를 270도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커브가 반원 커브 모양이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서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270도만큼 회전시켜서 면을 만들고 있죠. 그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면 구조가 사실 뚫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드 스윕 값을 선택을 해서 이름을 선택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해서 각도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시면은 결국 이 스피어 오브젝트는 이음새가 있는 완전한 솔리드 형태가 아닙니다.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폴리곤 프리미티브 큐브를 생성을 해서 큐브를 보게 되면 이 큐브가 보게 되면은 벌텍스를 하나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또는 페이스 단위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폴리곤 큐브는 완전히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넙스 프리미티브 큐브를 생성해보죠. 언뜻 봐서는 이제 이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구조로 보이죠. 하지만 아웃 라이너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넙스 큐브 같은 경우는 폴리곤 큐브와 달리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결국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각각의 플랜이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단순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큐브는 닫혀 있는 게 아니죠. 개별적인 면 단위로 그냥 위치를 배치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큐브 모양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면을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떼어내서 분리를 할 수 있죠. 네,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넙스는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닫혀있는 클로즈되어 있는 상태의 솔리드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같은 물리적인 특징을 잘 이해를 해서 그 필요한 작업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면 단위에서 이렇게 어떤 곡면의 특징이 중요한 그런 성격의 작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넙스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얘기한 대로 이제 여전히 자동차 모델링을 비롯해서 일부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는 넙스 방식으로 많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야에서는 이 넙스 방식의 모델링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특수효과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솔리드 형태로 접합을 할 수 없는 면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모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넙스 방식으로 뭔가 물체를 모델링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는 비록 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각적인 상태가 상당히 좀 딱딱하죠. 상당히 러프하고 좀 보기 흉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은 아주 쉽게 닫혀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면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면을 선택을 해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Extrude Face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확장을 시킬 수도 있죠. 이 같은 개념을 넙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형태를 만들려면 결국 넙스에서는 지금 이 개별적인 면 있죠? 이 면을 따로따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접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일일이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링이란 행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연성이 폴리곤 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상태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딱딱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서브디비전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마에서 3번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브디비전 테크닉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넙스 상태와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곡면체 상태로 바뀌어 있죠. 역시 이제 이 폴리곤 플레인 같은 경우는 넙스에 비해서 상당히 딱딱하지만은 3번 키, 그러면은 넙스와 거의 동등한 상태의 부드러운 곡면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모델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 상태가 렌더링 단계, 애니메이션 단계, 특수효과 단계에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제 이 상태를 장면에 라이트를 하나, 디렉션 라이트를 하나 배치를 해놓고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위에서 아래로 바로 렌더 세팅에서 아놀드 렌더러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렌더 커런트 프레임 기능을 통해서 테스트 렌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 있는 폴리곤 오브젝트가 어찌 보면은 넙스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면 상태로 렌더링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넙스 방식에서도 얼마든지 면의 곡률을 재조정을 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렇게 다시 1번 키를 눌러서 좀 면이 딱딱하고 러프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얘기는 결국 최소한의 면만 유지를 해서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드러운 곡면 상태가 필요하다. 바로 이제 그 순간에 3번 키를 눌러서 서브 디비전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서브 디비전이 들어갔지 않는 상태도 그대로 문제없이 렌더링,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라이팅 쉐이딩 과정에서 모두 반영이 됩니다. 다시 3번 키, 문제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넙스 방식으로 뭔가 어떤 물체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폴리곤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 모델링 강좌를 넙스 중심이 아닌 바로 폴리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과정을 전개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비교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 넙스 테크닉을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